안녕하세요. 캐스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수입 끝나고 마지막으로 했던 예제가 스프링이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스프링이 열심히 압축과 인장을 하면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프링을 작성했는데, 제가 영상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수입으로 이제 스프링을 만드는 방식은 상당히 절차가 이제 복잡하고 까다롭다. 요새 누가 그렇게 만드냐. 여기서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유저분들이 저한테 한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실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인벤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지적을 할 때는 좀 고급스러운 기능을 가지고 얘기할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자격 시험 위주나 아니면 일반적인 이제 흥미 위주, 재미 위주의 이제 교육 과정에 나오는 스프링, 모델링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방법은 그 흥미 위주, 저렇게 막, 실제처럼 스프링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저거 동작되는 거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우와, 이야, 저런 게 대부분 이러거든요. 솔직히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쓸모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지, 저런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렇게 동작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진 않는데, 희한하게 이제 매뉴팩처링 1급이라는 이제 자격 시험에서 이 가변 스프링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저는 이걸 시험 문제로 다루거나 뭐 자격 평가 문제로 다루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나와요. 왜냐면 이제 그게 사람들이 우와할 수 있는 포인트, 일반적으로 와우 포인트라고 하는데, 와우 포인트가 되는데, 대부분 어떤 홍보를 하는 쪽에서는 와우 포인트가 되는 걸 자꾸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벤터의 일부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말하면 대단한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쓸모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신기하네, 재밌네, 잠깐 즐기고 넘어가는 정도.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방식의 모델링을 하는 방법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스프링을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간단해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그 기능에 대해 다뤄볼 겁니다. 그냥 특정 기능 하나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룰 기능은 코일이에요. 자, 이제 영상 막 재생하고 있던 거 요거는 끌게요. 끄고 초기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계속 보여드릴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할 거는 저런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법을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실제로 이번 영상에서 이 모델링에서 얘를 동작하는 것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냥 그걸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능만 알려드릴 거예요. 저렇게 동작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자꾸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물론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간혹 인벤터 가지고 어떤 이제 홍보용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과제 발표 같은 거 할 때, 그때 이런 이제 동작을 보여주면은 다들 이제 와와 하니까, 그런 동작 구현할 때 저런 거 쓰고 싶습니다, 막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교육 과정에서 좀 자꾸 뭔가 쇼맨십적인 것들을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실무에서는 아무짝에 쓸모 없는 겁니다. 쇼맨십, 뭐 실무가 뭐 쇼맨십으로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짝에 쓸모 없고, 실제 실무 다니는 분들은 이런 거 잘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새로 작업해야 되니까 컨트롤 N 하고, 스탠다드 IPT 해가지고 작성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케치부터, 어쨌든 뭐 하려면 스케치가 필요하죠. 스케치부터 하는데, 이전에는 이제 3D 스케치로 경로 만들어주고, 그쵸, 나선형 곡선 이용해서 경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단면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그 경로 만든 다음에 경로에 그 경로를 법선으로 삼는 평면, 즉 경로에 완전히 직각이 되는 평면을 하나 새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원을 그렸다. 그쵸? 중심을 맞춰가지고 원을 그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엔 스케치 하나로 끝납니다. 스케치를 뭐 2개, 3개 뭐 그렇게 많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스케치 작성, 2D 스케치 작성 S, 3D 스케치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자, 전에도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모양을 정면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XY 평면을 선택을 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그려주는데, 일단은 이 코일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영상에서 하는 방식이 한 가지 있어요. 저거 만드는 방식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아이고 잘못했다. 요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요 반지름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위치가 필요하거든요. 위치 이 원을 그리려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심선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건 중심선하고 요 원만 필요한 건데 그냥 이거를 가장 빠르게 요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게 사각을 그리는 거다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학원 강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직사각형, 2점 직사각형 해가지고 원점을 딱 잡고 쭉 해서 지금 전체 자유장이 11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10 이렇게 해요. 그리고 탭 누르고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입력돼야 되는데 반지름을 얼마를 입력을 하냐면 지금 26이니까 13을 입력을 하겠죠. 자, 그리고 엔터.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해주느냐? 컨트롤 쉬프트 C. 원이죠. 예. 중심점 원. 여기서 딱 찍어가지고 여기서 4mm. 지름이 4인 원을 그리면 성경이 4죠. 자,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해주는 게 이제 얘는 선택을 해서 여기서 선 종류를 형식을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중심선으로 쓸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파일 선택할 때 여기 두 개로 영역이 나눠지잖아요. 그럼 번거로우니까 조금 합리적인 강사님들은 그나마 요거 세 개를 선택을 해서 저건 이제 우리 형상에 쓰일 게 아니니까 구성으로 변경을 합니다. 저 구성으로 변경 안 하시는 강사님도 계세요. 진짜 그 강사님은 게으름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예, 게으름의 극치를 달리는 강사님은 야, 그 뭐하러 구성으로 바꾸냐 이거죠. 예. 그냥 하고 여기서 프로파일 선택할 때 2개 선택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기 작업은 되니까. 예, 그런 식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스케치 끝났어요. 끝나고 여기서 뭘 해주느냐? 이제 3D 모형에 가서 작성해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 스프링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예, 스프링 모양. 누가 봐도 이제 인벤터에서는 코일 스프링을 작성할 때 이걸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시로 나오는 설명 자체에서도 나선형 코일 스프링 또는 스레드 피처를 작성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스레드 피처는 뭐냐? 나사산 모델링. 인벤터는 나사산 모델링 기능이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없어요. 제가 나사 설명할 때 분명히 인벤터 가지고 나사 작성하는 거 설명을 할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구멍 쪽 설명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단점이다. 왜냐면 솔리드웍스도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모델링 해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같은 오토데스크에 보면 퓨전은 아예 그냥 스레드 명령 자체에 그냥 옵션으로 버튼만 누르면 나사산이 모델링 될 수 있게 체크 표시만 클릭해주면 나사산이 모델링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 굳이 인벤터만 없습니다. 그럼 인벤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대부분 생각하는 게 나사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스프링 모양으로 떼글떼글 말려있는 나선형 곡선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스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스윕을 이용해서 스프링을 만들었듯이 스윕을 이용해서 나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나선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쉽게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코일이다라고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건 솔직히 말하면 약간 잘못된 내용이에요. 자, 저 코일이라는 기능으로 스프링을 만든다. 그러면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됐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스프링은 저 원형 단면이 축에 평행한 상태가 아니라 경로에 직각인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 굳이 불편하게 나선형 곡선을 만들고 그 끝점과 나선형 그 곡선을 선택해서 거기에 직각인 평면을 만든 이유가 뭐다? 실제 스프링은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스케치만 가지고 나선형을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스프링의 저 원형 단면은 뭐다? 축에 평행인 상태다. 즉 실제 스프링과는 다른 형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모델링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레드도 얘기 나왔는데 스레드는 뭐냐? 스레드는 솔직히 말하면 스윕을 하고 스윕 그 곡선에
경로에 직각인 평면을 만들어서 나사산의 모양을 그린 다음에 그거를 나사산을 모델링하면 그게 틀립니다. 예. 나사산은 축의 평행한 단면이 정당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 요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스프링은 경로의 직각인 평면에 원형이 나와야 그게 제대로 된 단면이고 나사는 나사의 가공 방식을 보면 축의 평행한 상태로 툴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툴의 평행한 상태, 즉 나사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저 코일이라는 명령은 나사산을 모델링할 때 쓰는 명령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적절합니다. 개발사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모델링 형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개념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분명히 말하지만 경로의 직각인 단면과 축의 평행이거나 직각인 단면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형상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3D 프린터로 프린팅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3D 프린터로 프린팅하는 형상이다라고 하면 제대로 형상을 모델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원리에 맞춰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확한 원리에 맞춰서. 하지만 그냥 우리가 기계 쪽에서 놓고 봤을 때는 도면 정리하기 편하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이 코일이라는 기능으로 그냥 모양만 비슷하게 스프링을 만들어주면 된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 2D 도면만 봐도 이게 진짜 코일의 모양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옛날부터 스프링을 그릴 때 제대로 된 모양을 그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2D 그릴 때. 지금 여기서 4파이 이렇게 치수가 직경에 기입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쵸? 왜? 경로의 직각인데 어떻게 저 상태로 투상해서 바라보면 타원이 나와야 되는데 저 웬 말이냐.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스프링을 그려왔다. 왜? 스프링은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수입을 통한 거에서도 얘기했지만 스프링은 나중에 자리가 생기고 나면 그 피치도 우리가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워요. 산출해서 그리기가. 피치 계산식도 그냥 대략적인 거고 추정을 하기 위한 거. 피치가 얼마나 추정을 하기 위한 계산 공식이지 실 피치가 나오는 공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애당초 우리는 나사는 그냥 애매하게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은 다 요목표에 있고 결국 그 요목표에 맞춰서 제작하다 보면 나오는 형상이 실제 형상이 제대로 된 형상이다. 우린 도면적으로 스프링을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작업을 좀 편하게 하려면 이 그냥 코일 기능 가지고 그리면 편하더라는 거죠. 왜냐면 스케치가 요것만 있으면 돼요. 자, 어찌됐든 코일 기능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서 코일 기능 여기 얘를 딱 해서 단축키는 없어요. 네, 클릭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됐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축도 자동으로 중심선으로 돼 있는 게 하나밖에 선택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인데 방법은 이전에 수입에서 나선형 곡선 그거 할 때랑 똑같죠. 회전 및 상하 회전 및 회전. 상하 회전은 뭐냐? 이게 피치예요, 피치. 여러분들 똑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선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왜? 그러니까 상하 회전이라는 게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상하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 회전의 회전이라는 건데, 회전 양이라는 건데, 이 거리라는 얘기인데 이걸 왜 이렇게 쓰냐? 이 피치예요, 피치. 상하 회전 및 회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나선형 곡선에서는 번역을 제대로 했잖아. 근데 왜 여기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 이 되게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상하 회전 및 회전은 피치. 상하 회전은 피치. 상하 회전은 피치고 및 회전은 뭐냐? 회전당 피치 회전수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피치하고 회전수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피치 값을 알아야 되는데 얘 피치 값 알죠? 왜냐면 피치 값이 110 나누기 8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차피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가 없는 경우는 총 감김수로 뭘 나눠요? 자유장을 나누면 그 상하 회전 거리 피치 값이 나온다라는 거고 회전은 몇 번? 8번 회전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딱 맞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태로 만들 때는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니팩처링 2급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요거 쓸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는 피치 값이 아마 안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링에서 피치 값은 정확한 값을 계산하기 어려운 값이기 때문에 피치 값을 스프링 도면에다가 피치 값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실무에서 스프링 피치 값을 따지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피치 값 잘 안 따져요. 그러니까 좀 특수한 경우긴 한데 우리가 이제 피치 가지고 저럴 리는 없고. 자, 컨트롤 Z. 자, 다시 한번 코일 들어갈게요. 여기서. 자, 3D 모형에서 코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건 뭐예요? 회전 및 높이. 회전 및 높이는 이 높이가 뭐예요? 자유장. 높이가 자유장이죠. 그러면 이제 110, 그쵸? 그리고 자유장이 110일 때 몇 회전을 할 거냐. 그쵸?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자, 상하 회전 및 높이. 뭐예요? 피치 및 높이입니다. 피치 및 높이. 자유장을 주고, 여기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피치를 가지고 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근데, 피치를 입력을 하고, 몇 바퀴 돌릴 거죠. 회전수를 얘기를 할 거냐. 그쵸? 감김수를 얘기할 거냐. 아니면 피치를 해놓고, 거리 값을 입력을 할 거냐. 이렇게 되죠. 근데 이 피치 개념이 유용하게 쓰이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쓰이냐? 나선형 곡선. 나선형 곡선이 아니라, 스레드, 나사. 나사는 피치가 주어지죠, 피치가. 네, 그래서 우리가 나사를 할 땐 감김수를 몰라요. 우리는 나사를 낼 때, 이 나사의 피치가 얼마고, 그 나사를 내가 깊이 얼마로 뚫을 거야. 총 얼마로 뚫을 거야를 나오는데 감김수를 모릅니다. 예, 이 감김수까지 가려면 계산은 가능해요. 정확하게. 대신 나사 같은 경우는 스프링하고 다르게 피치 값이 정확하게 계산 가능하죠. 왜냐면 얘는 자리라는 게 없어요. 나사는. 그러니까 그 계산은 정확하게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어지는 조건 자체에서 피치 값은 이제 규격표에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를 내는 깊이 값은 주어지는데 회전 값은 내가 계산해서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피치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요 코일이라는 기능은 나사선을 모델링할 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단면도 방향도 딱 맞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이 도면 보고 하면 아마 이렇게 하겠죠. 회전 및 높이를 놓고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자유장이 110이고 그다음에 8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테이퍼. 요것도 똑같죠. 예, 나선형 곡선도 테이퍼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10도 이렇게 입력하면 스파이럴 형태의 원뿔 형태의 이제 저렇게 나선형 곡선을 만들 수 있다. 코일을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제로. 자, 그다음에 회전 방향 똑같이 있죠. 우회전이냐, 좌회전이냐, 감김이 오른쪽 감김이냐, 왼쪽 감김이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항상 오른쪽 값 쓴다. 이거는 뭐 이전에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요 뒤에 옵션은 요 다음 예제에서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단면의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어떻게 모델링을 하든 항상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실제와 동일하게 모델링하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강박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3D에서 모델링을 할 때는 내가 도면을 만들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똑같이 모델링이 된다는 차이가, 물론 이제 모델링의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내가 수입을 통해서 스프링을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코일을 통해서 스프링을 모델링을 했을 때 두 개의 형상 차이가 심하게 난다. 아주 심하게 나가지고, 뭐, 중량값이 아예 심하게 차이가 난다든가, 뭐, 1kg가 중량값이 1kg가 달라지네, 막, 이런다든가, 아니면 1g이 달라진다든가, 이런 식의 뭐, 심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되게 미세한 차이가 나요. 단순히 이제 단면의 각도만 살짝, 그것도 아주 많이 틀린 것도 아니고 살짝 틀린 거기 때문에 뭐 중량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뭐 거의 영향도 안 주고 거의 아주 미세한 변화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차이가 미세하다라고 하면 작업 방식이 효율적인 저는 코일이 맞다고 봐요. 그냥 스프링 모델링 할 때 그냥 코일로 모델링 하면 되네. 이게 맞아요. 이게 이게 이제 코일로 모델링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단면이 정확하게 원형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중에 우리 도면 전개할 때 아마 단면 표현한다고 반 잘라가지고 전단면 쳐가지고 여기도 동그라미 보이고 양쪽이 동그라미 보이고 그렇게 도면 전개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스프링 2D 도면 그 제도 쪽에 얘기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만약에 이게 수입으로 그린 거다 그러면 단면을 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선경 지름 치수를 기입을 할 때 그 치수기 명령을 딱 하면 기입이 안 돼요. 왜? 타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코일로 모델링을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도면을 전개할 때는 제대로 모델링하는 건 수입을 통한 스프링을 작성을 하는 게 제대로 모델링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도면 작성을 생각을 했을 땐 코일을 통해서 도면 작성을 하는 게 도면 작성할 때 훨씬 더 편해요. 좋아요. 그런 이점을 생각을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스프링을 모델링한 게 아닐지라도 코일을 쓰는 게 맞다. 어차피 차이는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수입에서 뭐하러 스프링 그리는 걸 굳이 했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3D 프린팅을 통해서 스프링을 모델링해서 출력하실 분이 있다. 그러면 제대로 모델링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 이유도 있고 어차피 수입 기능 배웠고 제대로 된 형태는 수입을 통한 스프링이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은 거지. 즉 코일을 통한 스프링의 모델링은 원래대로 따진다 그러면 제대로 된 모델링이 아니다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원래대로 따지면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 이게 편해서 이걸 쓰는 거야라는 개념을 알고 써야지 이거를 안 알려드리면 이게 제대로 모델링 된 걸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개념 자체가 틀어진단 말이야. 그 개념 자체 틀어지는 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원래 수입을 통해서 스프링을 모델링을 한 걸 했는데 코일을 통해서 스프링을 모델링하는 행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다. 우리가 작업의 편의성을 따지면 코일을 통해서 모델링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학원 강사님들의 문제가 있죠. 왜냐면 이 코일을 위한 스케치를 다시 볼게요. 여기 플러스로 확장하면 요 안에 스케치가 있고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면 편집하러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코일 할 때 필요한 건 뭐냐? 이거하고 이거예요. 이 두 개인데 이 선은 왜 있는데? 쓸데없는 선들은 왜 있는데? 선이 3개가 추가된다는 건 저 3개 선만큼의 뭐예요? 용량이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얘하고 얘만 그리면 되잖아.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코일 1 요거 선택해서 델리트로 지웁니다. 지우고 자, 확인. 다시 그릴게요. 자, 스케치. 자, S 2D 스케치 작성이죠. 시작. 자, 여기서 XY 평면 선택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려주는 건 뭐냐? 이제 이 중심선을 통해서 길이가 일단은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선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선은 내가 중심선 저 길이만큼 안 그려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나 X축으로 갈 거야. 그러면 X축으로 그냥 수평하게 그냥 대충 2미의 길이를 주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요 끝점은 고정 안 시켜도 완전 정의 안 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냥 완전 정의 안 시키면 좀 뭔가 불안하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치수 줘가지고 그냥 대충 갑시다. 그냥 이렇게 해서 한 10이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 딱 선택을 하고 중심선. 요게 아니라 중심선. 요걸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여기다 뭐 해주느냐? 컨트롤 시프트 C 해가지고 여기다 원을 하나 그리겠죠. 요 아래쪽에다. 자, 4. 지름 4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하고 수직한 위치니까 I. 키보드 I 누른 다음에 수직 구석 조건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의 평균 지름이 얼마예요? 26. 그렇죠? 26. 그러면 D 해가지고 땅 해서 26. 굳이 이걸 반지름으로 나눌 필요도 없잖아. 그냥 이대로 가면 되잖아.
이 값이 계산하기 좋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나누기 할 때 뭐 나누기 2 하면 13이지라고 나머지는 만약에 이 값이 계산하기 불편하게 나오면 계산기 두둑일 거야? 물론 인벤터니까 수식 입력하면 되긴 하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요거 10mm 길이는 말도 안 되게 넣었어. 우리는 필요한 자유정이 얼마야? 110이야. 근데 이 길이는 솔직히 말하면 코일하고 상관이 있냐 없냐? 없죠.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자, 왜 없느냐? 보면은 이제 3D 모형 탭 눌러가지고 여기서 코일 딱 누르면 우리 길이 어디다 입력한다? 여기다 입력한다. 내가 여기 10이 나오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렇죠? 110mm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얘하고 얘 두 개인데 왜 쓸데없는 거 세 개를 더 그리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일이라는 기능을 우리가 굳이 저 스프링의 형태하고 완벽하게 일치하지도 않는 코일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스프링을 그려주는 이유는 뭐다? 저렇게 하니까 편하고 효율적이고 데이터량도 적잖아. 나선형 곡선은 안 만들어도 되잖아. 그쵸? 용량적으로 다 전반적인 이득을 볼 수 있어. 저런 효율성 때문에 우리가 코일을 쓰는데 이걸 코일 기능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무식하게 저기다 사각형을 그리고 있어. 왜? 용량을 왜 낭비해? 우리가 지금 코일을 쓰는 이유가 뭔데?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어서 코일을 쓰는데 왜 비효율적으로 스케치를 그리고 있니? 그건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 나는 지금 가르치는 강사들이 이해가 안 간더라.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정신 이상인가? 왜 그러냐면 누가 그게 작업하기 편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했는데 남들은 그걸 보고 배운 학생들은 이 방식에 대해서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거를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쓴다는 게 내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보여준 방식을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학습하시는 건 안 좋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 어떤 기능을 어떻게 쓴다라고 가르쳤으면 그게 맞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한 이 영상도 저 강사가 저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랬는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판단해서 야, 네가 생각한 게 진짜 효율적인 게 맞아? 그러면 네 방식 말고 내가 다른 방식으로 더 해볼게.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인벤터를 제대로 익히시겠다고 하면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제 방식에도 의심을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은 그 모든 교육에 대해서 그게 맞아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막 다 받아들이고 내가 배운 거 가지고 또 남한테 전파를 해. 그러면 그 비효율적인 방식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코일을 사용한 대표적인 방식이 사각형 그리고 나서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원 단면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들 참조선으로 바꾸고 그게 기정사실로 딱 박혀 있어. 누구나 다 그렇게 그려. 왜 다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그리냐고. 그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때 약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해도 똑같이 만들어지잖아. 자원을 훨씬 덜 쓰고 똑같이 만들어지잖아.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하자면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있는 스프링 가변 부품 이렇게 돼 있는 요거 이렇게 동작하는 거, 요거, 그쵸? 보셨죠? 요거 지금 제가 그린 이 방식으로 안 됩니다. 저 가변 부품이라는 걸 만들려면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해도 스프링이 그려지잖아 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판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네 방식으로 했더니 가변 스프링 안 돼. 그러면은 기존에 사각을 그렸던 거는 뭐냐? 그걸 가변 스프링을 하려면 그 사각을 다 그려야 돼. 이렇게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물론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제가 그린 이 최소한의 자원만을 쓰는 이 방식을 하면 가변 스프링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코일 2를 다시 지울게요.
코일 2를 다시 지우고, 자, 다시 스케치합니다. 자, S, 2D 스케치 시작. 자, XY 평면, 이렇게 잡고요. 자, 일단, 가변 스프링 그리시는 분들은 사각을 해서 아까처럼 다시 할게요. 이렇게. 저는 이 방식 싫어하지만.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110, 그쵸? 그 다음에 탭. 여기가 13. 그쵸? 이렇게. 아까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중심선. 자, 그 다음에 참조로. 자, 얘하고 얘를 구성선.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이 치수를 선택을 해서, 여기 보면 뭘로 바꿔주느냐? 연계 치수로 바꿔줘요. 연계 치수라는 건 얘가 치수 값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비구속으로 바뀌어요. 자, 비구속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쉬프트 C. 예, 중심지름 원이죠. 예. 여기서 4를 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제가 아까 마무리 안 하고 3D 모형으로 갔는데 이때는 마무리 하셔야 돼요. 3D 모형으로 가서 호일을 하기 전에 요 중간에 한 단계를 더 해줘야 돼요. 한 단계.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를 반드시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 그러면 이제 스케치 3이 이렇게 생겨요. 그쵸? 완전정이 안 된. 완전정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가변이 되려면 요 길이 값이 계속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해주냐면 요 스케치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자, 밑으로 쭉 오면 가변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해서 반드시 지금 이 스케치가 가변될 수 있는 스케치 안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가변 스케치다라는 거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요걸 해주고 모델링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스케치 마침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가변 스프링으로 만들어주고 나서 이제 여기서 코일 실행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이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이 길이값, 그러니까 이 스케치가 가변한 거에 따라서 얘 길이가 바뀌려면 길이값이 이렇게 별도로 입력되는 게 아니라 얘를 클릭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맥의 견수 값이 요 스프링 값으로 입력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해주고. 그러면 얘는 가변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모델링 된 요 피처 앞에도 뭐가 붙냐면 가변 표시가 붙습니다. 그래서 가변 피처가 돼야 돼요. 스케치도 가변이 돼야 되고 피처도 가변이 돼야 돼요. 근데 피처를 가변시키려면 스케치가 먼저 가변 지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제가 가시성 켜볼게요. 스케치 선택하고 Alt V. 자, 가시성 켜서 이제 스케치가 이렇게 보이죠. 보이고 나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스케치를 내가 마우스로 잡아서 끌면은 바뀌어요. 위치가 이렇게 바뀌죠. 바뀌었어요. 안 바뀌는데요. 여기 업데이트 버튼이 있거든요. 얘 딱 누르시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변이에요. 가변 피처. 가변 피처 상태예요. 요걸 만들어주고 얘를 이제 조립할 때 조립 조건에다 걸어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래쪽은 고정단이에요. 얘가 아래쪽은 고정단, 상부가 가동단이에요. 그러면 요 고정단에 딱 밀착되는 거는 누구를 붙여주는 거냐? 여기 가변되지 않는 이쪽을 붙여주는 거예요. 고정단을 붙여주는 거고, 원점 쪽을 붙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상부 가변되는 거는 누굴 붙여주는 거냐? 누굴 붙여주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선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까 저 코일 가지고 제가 모델링 할 때 뭐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원형 단면과 이 선만 있습니다. 이 선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가변 스프링을 만들 때는 이 선만 있으면 요 끝에 점을 우리가 모델링 할 때 구석 조건으로 점에다가 저 스케치에 있는 점과 어떤 특정 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게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이 선이 필요합니다. 선과 면을 붙여줄 수는 있거든요. 스케치에 있는 선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변을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선 하나는 더 필요하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럼 가변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난 그래서 사각형을 그린 거야.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왜?
선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 선하고 요 위선 여기 있는 요 선은 필요 없는데? 아래쪽에 있는 선은 필요 없어. 두 개 선은 필요 없어. 이 선 하나만 추가되면 가변 조건은 완벽해. 내가 가변을 할 거면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코일 이거 지울게요. 가변 부품 만들 거다. 그러면 S. 자, 2D 스케치 시작. XY 평면. 자, 여기서 뭐만 해주면 되냐면 L.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110 맞춰야겠죠, 일단. 110. 110 맞춰요. 그리고 얘는 선택해서 중심선으로 바꿔줘요. 자, 그리고 여기 끝에 선 하나 필요하니까 여기서 아래쪽으로 선 대충 그려요. 이것도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얘 선택하고 구성으로 바꿔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다가 원 그려야겠죠? 컨트롤 시프트 C 중심점 원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지름 4 해주고 위아래 수직돼야 되니까 I. 자, 수직 구석 조건으로 위아래 수직 맞춰주고 D 치수 기입으로 이렇게 해서 지름 26. 100cm 좀 끝나요. 뭐 얘 끝단 여기 이제 구석 안 됐는데요. 그쵸? 그래서 불안정 구석인데 어차피 우리 가변 부품은 이쪽이 불안정 구석이어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이제 내가 얘를 이쪽을 제가 완전 구석 해볼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여기 중심점하고 요 끝점하고 이렇게 딱 수평되게 해가지고 수평 줘서 앞정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우리 뭐 한다 그랬어요? 여기 치수 선택하고 연결 치수를 바꾼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풀려요. 어차피 가변 부품은 가변되는 치수가 있기 때문에 치수가 확정되지 않고 계속 바뀌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완전 구속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요 끝에다가 그지 완전 구속을 하기 위해서 뭐 구속 조건을 준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저거 구속 조건 하나 주면 구속 조건 하나가 추가됐으니까 그만큼 용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8 눌러서 보이게 하고 여기서 수평 조건은 다시 뺄게요. 델리트 눌러가지고 빼고 F9 눌러서 다시 안 보이게 하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돼 있건 얘가 이렇게 돼 있건 그냥 얘가 수평 지금 이 상태의 수직이죠. 수직 상태만 맞으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상관없으니까 자 움직여가지고 요 거리값도 바뀌었는데 다시 원래대로 컨트롤 Z로 돌리고 그래서 여기 끝에는 굳이 이제 우리가 구석을 해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고 나와야죠. 나오고 뭘 해줘요? 여기서 가변 표시해주면 돼요. 가변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줘요? 코일. 그렇죠? 자, 코일하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 선택됐고 축 선택됐고 자, 회전 8개의 높이가 선택돼야죠. 얘로 선택돼야죠.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된다. 제가 말했듯이 두 개가 빠져도 돼요. 두 개에서는 불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대부분 이제 학원 강사님들이나 이제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예제를 만들 때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무적인 감이 없으니까 예제를 만들 때 그냥 자기가 도면 그리기 편하게 예제를 만들어요. 방법을 찾을 때도 내가 도면 그리기 편하게 방법을 찾아요. 왜냐면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게 자기는 용량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교육에서 다루는 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작업 내용이고 어차피 한두 시간 내에 작업을 끝내야 되니까 복잡한 부품이 몇백 개가 붙는 그런 도면을 다루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용량이 크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야. 학교 단위에서는. 교육계, 학원 단위에서는. 예제 자체가 이게 파일 용량이 부품 하나 파일 용량이 크다 그래도 어차피 부품 몇 개 조립 안 할 건데 그게 문제가 되나? 그러니까는 내 작업하기 편하게 막 모델링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사각형을 그려놓고 원을 그리니까 편하잖아. 한 방에 그냥 뭔가 한 방에 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저렇게 생각해서 그리지 않고. 근데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학생들이 실무에 오면은 이거는 완전히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봐도 그런 예제들을 만든 사람들은
책상 머리 앞에서만 있었구나. 단 한 번도 실무라는 거를 제대로 본 적이 없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교육이 직업훈련 교육인데 그게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문제가 좀 커요.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온 학생들은 이제 직장에서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그나마 좀 생각이 좀 제대로 돼가지고 몇 번 혼나면 제대로 이제 그걸 이제 깨닫고 익히는 애들이면 좀 괜찮은데 거의 대부분 학생은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자기가 배운 거에 자기의 관념이 박혀버려가지고 오히려 회사에 불만을 가져. 왜 그 저런 쓸데없는 걸로 나한테 지적을 하는 거지? 난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사람은 나가야 돼요. 회사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 내보낼 수밖에 없어. 그렇다. 자,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요 가변 부품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저 가변 부품 완벽하게 얘기되려면 나중에 조립으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 조립에서 가변 부품 다루고 별로 다루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가변 부품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신기한 기능일 뿐이야. 와우. 솔직히 말하면 이 가변 부품이 인벤터의 장점이기는 해요. 왜냐면 솔리드웍스는 이 가변 부품이 잘 안 돼요.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영상에서 보면 인벤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얘가 움직이는데 다이렉트로 따라 움직이잖아요. 솔리드웍스도 이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되긴 되거든요. 되는데 걔는 문제가 뭐냐면 원래 저게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면 여기서 제가 변화를 발생시켜 볼게요. 스케치 가시성을 켜가지고 제가 여기서 변화를 발생시켜 보면 지금 아까 동영상에서는 즉각적으로 움직였는데 제가 여기 있는 요 손을 잡아가지고 뒤로 당겨요. 옮겼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얘 안 따라오죠. 왜 안 따라오냐면 이렇게 변화를 주고 업데이트를 해줘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라오는 게 한 박자가 느려요. 한 박자 느리게 온다고. 근데 얘는 여기서 해주면 한 박자가 느리지 않죠. 요걸 꼭 여기서 해줘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지만 한 박자가 안 느려요. 이게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솔리드웍스는 이런 식으로 가변 부품을 사용하면 무조건 한 박자가 느려요. 동영상을 만들어도 한 박자가 느려요. 그게 솔리드웍스 단점이에요. 그럼 솔리드웍스는 스프링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아니에요. 스프링 표현할 때 솔리드웍스는 스프링을 저 가변되는 스프링을 표현하기 위한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걸 무조건 써야 돼요. 이처럼 모델링을 막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솔리드웍스 딴에서는 우리가 모델링에서 저렇게 가변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생쇼를 할 이유가 없다. 도면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솔리드웍스가 합리적이긴 한데 그래도 뭐 기왕이면 되는 게 더 좋지. 인벤터는 될 수 있게 만들어줬고 이렇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인벤터의 장점이거든요. 장점이긴 한데 이게 업무적인 메리트를 가져오는 장점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게 장점이다 보니까 인벤터 그 교육에서는 대부분 이 가변 부품을 되게 강조를 해요. 교육에서만 강조를 해요. 실무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매니팩처링 1급 시험에서 가변 스프링 문제가 나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못해서 싫은 게 아니라 있을 데 없는 걸 왜 자격 시험에 넣어놓은 거지? 자격 시험이란 실무하는 사람들한테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실무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가변 스프링을 대체 왜 넣은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별로 대단한 기능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걸 나중에 조립 가서 다뤄야 되나? MFG 1급도 굳이 내가 이 시험에 대한 내용을 다뤄야 되나? 아직 고민 중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변 부품에 대한 초안만 딱 얘기하고 나중에 조립 가서 저 가변 안 하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실무에서는 어차피 이런 짓거리 안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마 요번에 이제 그 수입으로 만든 스프링 그냥 열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안 열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 여기서는 그냥 나머지 형태들, 스프링을 코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거 만드느냐. 요걸 만들 수 있느냐. 그쵸? 벌림 끝에 이제 4분의 3 자리 감기, 무연사기입니다. 요거예요. 요걸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컨트롤 N 해가지고, 새로, 스탠다드 IPT 작성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2D 스케치 해줘야겠죠. S 해가지고, 여기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스케치 그려야겠죠. 일단은 요 중심선 그릴 때 길이는 맞출게요. 어차피 가벼운 부품 할 때도 저 길이는 맞춰줘야 되니까. 자, L 해가지고, 여기서 원점 딱 찍고, 이쪽으로 110, 110, 요 길이까지 맞춰주고요. ESC. 자, 요 길이 맞춰주지만, 여기 이제 선 그리는 거, 요거 선 그리는 건 안 할게요. 저는 굳이 가변 부품을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변 부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 있는 치수를 연계 치수로 바꾸는 행위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연계 치수로 바꾸는 거 이것도 안 할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렸어요. 만약에 나는 가변 부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했던 방법 절차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얘를 선택해서 중심선으로 바꾸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을 그리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요 벌림 끝 4분의 3 자리 감기를 할 때는 아까 위에서는 원 단면이 이렇게 딱 보이는 요 상태로 했는데, 얘는 저는 요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요렇게 단면이 이쪽에 안 보이는 상태로 정중앙에 이렇게 올 수 있게 그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제가 정면을 가지고 들어오면 문제가 되겠죠? 왜 문제가 되느냐. 그거는 이제 좀 보면 되고, 컨트롤 쉬프트 C.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위냐, 아래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아래쪽 선택을 하고 이렇게 갈게요. 여기서 4. 자, 성경은 4니까. 그리고 이제 I 해가지고 요 끝점하고 여기가 수직 구속 조건이 들어가게. 그다음에 D 해가지고 이 원과 여기 중심선 직경이 26, 평균 지름이 26이다까지 잡았어요. 자, 그래놓고 저는 이제 가변 부품 만들 게 아니니까 이 상태에 다이렉트로 3D 모형 가서 회전을 걸 겁니다. 회전이 아니라 코일을 걸 겁니다. 코일. 자, 코일. 자, 코일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자, 일단 프로파일 자동으로 선택됐고, 중심축 자동으로 선택됐고, 그 다음에 회전 및 높이로 돼 있고, 팔로 돼 있어요. 팔로. 팔로 돼 있는데, 얘는 총 감김수가 얼마다? 9.5다. 9.5다. 그러면 자, 이거를 9.5로 바꿔야 되느냐. 근데 그거는 좀 별개고, 일단 높이는 110인데 얘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요건 이제 이렇게 값을 맞추고 가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는 유효 감김수 8인 건 맞아요. 8인 건 맞고 시작은 여기서 한다. 라는 건데, 요건 이제 제 도면 배치랑 좀 안 맞는 부분이니까 그건 좀 이따 고려를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단에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오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나선형 곡선 할 때는 탭이 따로 있었죠. 이제 탭 하나 넘어가면 저 끝단의 모양을 플랫하게 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할 거냐 그걸 선택해 줄 수 있는데, 그건 여기 코일에는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시작 닫기 끝 닫기. 이게 뭐냐? 시작 닫기가 시작을 플랫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체크가 꺼져 있다는 건 일반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별도의 탭이 아니라 얘는 하부의 옵션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 닫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예. 뭔가 좀 늘어나죠? 좀 늘어나요. 그렇죠? 이게 돌아가면서 확 늘어나죠. 그래서 보면 원래 얘가 시작 닫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걸 체크해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게 반대로 넘어가죠. 반대로 넘어가서 끝난다. 반바퀴가 더 추가가 됐다. 즉, 이 마지막에 있는 요 플랫하게 되는 부분은 추가의 개념. 우리가 이제 나선형 곡선에서 봤듯이 기존에 있던 회전이 추가되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총감김수인 9.5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된다? 유효 감김수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요 형태로 만들 때는.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전에 이제 수입 때도 똑같았죠. 예, 수입 때도 나선형 곡선 때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오는 개념도 똑같아요. 플랫 각도. 이제 평평한 부분의 각도가 몇 도냐? 지금은 90도. 여기서 여기 4분 올 때까지만 평평하고 여기서 뭐 나머지 90도. 변이 각도는 뭐예요? 요 피치. 피치가 제로였죠. 평평하니까 제로 피치에서 얘 피치. 얘의 피치로 변화되는 가변 피치 구간이다. 항상 가변 피치 구간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감김수 내에 있어야 됩니다. 네, 자리 감김수 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플랫 각도를 이제 요걸 0.75니까 각도로 생각을 하면 270도거든요. 180도에 90도 해가지고 270도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플랫 각도를 180도로 잡고 180도로 잡고 변이 각도를 90도를 잡으면 270도죠. 예, 요거 합이 270도가 되게. 요렇게 해주고 반대쪽 끝날 때도 똑같이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럼 끝 닫기 선택을 해서 플랫 각도는 똑같이 180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변이 각도는 90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쵸? 그러면 또 이제 감김수 늘어나죠. 네,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끝단위. 그쵸? 끝단위 일자로 스트레이트로 쭉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마지막 요 4분의 3 중에 4분의 1 구간, 마지막 4분의 1 구간 동안 가변이, 피치가 가변이 되는 거죠. 가변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온다. 네. 그러면서 이제 피치가 넓어지면서 쭉, 정상적인 피치로 돌아와서 8번이 감기고 다시 끝단위 처리가 된다. 요 방식이에요. 요렇게 모델링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면으로 봤을 때 요 상태가 돼버리죠. 똑같은 개념으로 하면. 그러면 평면을 기준으로 스케치를 하는 게 더 좋겠다. 만약에 정면에서 요 모양이 나오려면.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모델링을 할 것 같아요. 모델링하고 나중에 도면 전개할 때 정면을 뭘로 선택한다? 정면을 선택하면 돼요. 요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죠? 정면을 선택하면 된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요 방식으로 하면 이제 요 벌림 끝 4분의 3 자리 감기 형태도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이 다음부터입니다. 이 코일 기능이 다 좋은데, 이 보시면 끝 모양이 맞댐 끝. 이게 모델링이 정상적으로 보면 이제 매끄럽게 되진 않는다. 근데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하실 분, 선생님은 이 방식으로 할 겁니까? 코일로 얘를 할 겁니까? 라고 하면 저는 해요. 왜냐하면 형태가 이상하게 나오기는 해요. 이상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 형태가 제도법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스프링 제도 그 설명한 제도 이론 쪽 KS 규격 요소 쪽 가서 보세요. 분명히 거기 설명한 것 중에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랑은 다르지만 그렇게 표현해도 된다. 이미 제도법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라면 작업 편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저라면 쓴다. 왜냐면 어떻게 봐든 우리가 이제 나선형 곡선을 만들어서 스프링을 만드는 것보다 이 코일이라는 기능을 통해 스프링을 만드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작업도 빠르고요. 저는 이 코일이라는 형태, 코일로 만들어진 스프링 형태가 진짜 스프링과 다르다고 해서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맞춰서 그릴 수 있어.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요 밑에 나오는 벌림 끝. 얘도 안 된다. 왜냐면 벌림 끝과 맞댐 끝은 가장 끝단의 피치의 차이일 뿐이지 방식은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요렇게 되는 게 이제 돼지꼬리요. 요것도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지금 다 얘기하지만 이 코일로 힘들다라는 거는 좀 나눠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요 맞댐 끝을 코일을 통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N. 자, 스탠더드 IPT 작성 눌러주고요. 자, 맞댐 끝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 코일이라는 기능이 가변 피치라는 기능이 없어요. 옵션에. 그게 좀 추가됐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고. 코일에.
가변 피치 기능이 왜 없지? 그러니까 이게 나선형 곡선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얘도 나선형 곡선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선형 곡선을 내가 별도로 만들 줄 알고 않고 그냥 똑같이 그냥 생성을 해준다 그러면 나선형 곡선이 어차피 내장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코일 내에. 그러면 거기에 가변 피치 기능도 그냥 같이 내장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건 안 되는 게 좀 상당히 안타까워요.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2D 스케치 시작. S 눌러서 자, XY 평면 누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이 가는데 자, L 선이죠. 선하고 여기서 일로 가는데 자유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장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리가 지금 어떻게 되죠? 자리가 1.5바퀴예요. 회전이, 감김이. 그러면 이게 요 자리 부분하고 유효 감김하고 피치가 다르니까 자리 감김 따로 작업하고 그 다음에 유효 감김 따로 작업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자리가 있잖아요. 자리 감김 따로 작업하고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모델링하면 돼요. 이 전체를 세 번에 나눠서 모델링을 해주면 된다. 그럼 처음에 자리가 1.5바퀴잖아요. 그렇죠? 1.5바퀴면 거리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1.5 곱하기 이게 맞댐이니까 피치가 어떻게 되냐면 선경 D예요. 네, 선경이라고 선경. 그럼 1.5 곱하기 얼마예요? 4니까 이제 요게 4죠. 4. 분의 4처럼 쓰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6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여기서 6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이가 6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선택해서 중심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C. 중심지름 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선경이 4가 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I 눌러서 수직 구석 조건 여기하고 중심하고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쵸? B 해서 자, 이거를 제가 구성으로 바꿨네요. 구성이 아니라 중심선. 네. 구성 끄고 중심선. D 해가지고 여기 해서 26. 지름이 26. 자, 요래 놓고 뭐가 들어가요? 이제 코일 들어가면 돼. 코일. 자, 3D 모형 가서 코일.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다 필요 없고. 자, 회전은 몇 바퀴? 1.5바퀴라 그랬죠? 1.5바퀴예요. 높이는 이 높이를 선택을 해주면 돼. 얘를 선택을. 이렇게. 그렇죠? 바로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1.5바퀴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작과 끝 아까 체크했던 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건 꺼줘야겠죠. 그럼 됐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자 분명히 여기서 확인을 눌러요. 그렇죠? 그러면 에러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지껏 이게 에러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끝단이. 자, 왜 그러냐? 이제 여기서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은 막 미칠 거예요. 분명히 수입에선 이렇게 해도 됐는데 왜 안 돼? 이게 연속적으로 안 돼서 안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왜 안 되냐면 이게 단면 때문에 그래. 단면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 스프링 단면이 아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게 진짜 스프링에서는 요 끝을 완전히 밀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피치가 4보다 좀 작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린 뭐예요? 축에 평행한 단면이잖아요. 단면이 이렇게 평행하게. 근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선 경로에 따라 살짝 기울잖아요. 그러면 이 단면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거리가 이게 4가 안 나와요. 직경 4짜리가 기울어 있는 거기 때문에 4보다 살짝 작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요 다음 원이 모델링 할 때는 여기가 딱 닿지 않아요. 완전히 딱 닿지 않고 살짝 뜨는 개념. 아주 미세하게. 근데 얘는 이게 닿고 닿으면서 요 경로상에서 꼬임이 발생을 해요. 면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를 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요 나온 값에다가 얼마를 해주냐면, 약간 갭을 더 주기 위해서 6에다가 더하기 0.01 정도를 해줘요. 뭐 0.001 하고 싶은 사람은 0.01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 가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0.01 정도를 해줘요. 6 더하기 0.01.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렇게 하겠죠. 6.01 이렇게 해줘요. 자, 이렇게 해놓고 호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고 D0 선택돼 있죠? 네, D0 예, 선택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확인 누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게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이제 이 부분 붙는 쪽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내가 이제 0.01을 벌려주니까 여기가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요 동일한 문제가 솔리드웍스에도 있어요. 저렇게 이제 한 점에서 이제 두 개의 면이 딱 닿으면 그게 붙은 거냐 떨어진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3D 소프트웨어들은 붙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점에 딱 닿으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미세한 유격이 항상 존재해줘야 돼요. 이게 3D 모델링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솔리드웍스 쓰시는 분들은 많이 본 에러 메시지일 텐데, 얇은 면이 발생을 합니다. 얇은 뭐 최적이 발생을 합니다라고 해서 모델링 에러 띄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저런 경우. 그나마 이제 인벤터는 그런 거에 대한 에러를 좀 덜 띄우는 편인데, 솔직히 딱 인벤터는 딱 다 있다고 해서 에러를 띄우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근데 닫고 이제 어딘가에서 면 꼬임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서 그럴 거예요. 궤적 표면 다 형상이 좀 틀어져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코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방식은 실제 우리가 스프링의 형상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끝에 요 맞댐 끝자리만 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표현 못하는 게 있죠. 만약에 이게 수입을 통한 거라면 지금 한 바퀴 반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바퀴까지는 맞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반 바퀴를 뭘 하냐면 가변 피치 구간, 피치가 바뀌는 구간을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연속적으로 그 가변 피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불가능해집니다. 그거 한번 열어서 볼까요? 맞아. 그건 열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파일 열었고요. 이게 이제 맞댐 끝 전에 했던 거죠. 모델링 했던 거. 그러면은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끝은 딱 닿았죠. 예, 요 아래쪽은 딱 시작하는 데는 딱 닿았어요. 딱 닿았는데, 이게 요 위쪽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위쪽은 여기서부터 요 한 바퀴 도는 거부터 여기 180도 반바퀴 구간은 뭐예요? 가변. 피치가 점점 넓어지는 구간을 잡아서 여기 어떻게 돼요? 안 닿고 벌어지잖아요. 우리 원래 벌린 맞댐 끝 하면 원래 이렇게 모델링 돼야 돼요. 그런데 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 버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변해야 되는데 그 가변 피치는 표현이 안 된다. 어쨌든 이제 계속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 그려야죠. 중간 부분은 유효감김수 부분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S. 이거 스케치 2D 스케치 시작 S 하고, 그 다음에 원점 확장하고 똑같이 XY 평면 선택을 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코일에 있는 요 스케치를 이 상태에서 Alt V 해가지고 가시성을 켜줘요. 왜 켜주냐면, 일단 지금 그릴 선의 끝은 이 선의 끝에서 이어서 갈 거예요. 선은 이 선의 끝에서 이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요렇게 그냥 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투영해서 형상 투영을 해가지고 끝점을 한번 투영을 해주셔야 돼요. 끝점 한번 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원형 단면은 내가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단면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형상 투영을 해가지고 얘도 투영을 해줘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투영을 합니다. 투영을 하고 나서 요 스케치는 다시 선택해서 Alt V로 꺼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점하고 여기 있는 원형 단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 그리죠. L 해가지고, 자, 여기, 요 점에서 이렇게 수평하게 올 거예요. 그쵸? 수평하게 오는데, 자, 요 길이값 어떻게 할 거냐? 자, 요 길이값. 그게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자유장만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자유장. 자유장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요 길이만큼 빠져야 되잖아요. 요 길이가 얼마였어요? 6인데, 원래 6인데, 계산대로 하면 1.5 곱하기 4를 해서 원래 6인데 이렇게 하면 모델링 에러 났죠? 그래서 6.01을 해줬어요. 그러면 요 반대쪽 끝단도 똑같겠죠? 반대쪽 끝단도 똑같을 거니까 반대쪽 끝단에도 6.01만큼 써야 돼요.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요 거리값하고 합쳐져서 뭐가 나와야 돼요? 110, 최종적으로 11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 났죠? 여기 입력되는 값은 110에서 마이너스 6.01을 두 번 빼면 돼요. 그러니까 6.01 곱하기 2를 빼주면 되는데, 저렇게 써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100, 110이죠. 110, 110, 마이너스 6.01, 마이너스 6.01 두 번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 스케치 계속 보이게 하고 아까 가시성 껐는데 이 스케치를 Alt V로 계속 보이게 하고 L 해서 선에서 이렇게 쭉 해서 가는데 여기 값을 일단 입력을 하지 말고 그냥 그리고 D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치수 뽑고 자 110 마이너스 2 곱하기 이 치수 이렇게 선택해도 돼요. 치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아이고 더하기를 했나 내가? 네, 더하기를 해버렸네요. 네, 더하기 아니라 마이너스 하면 예, 그거 빠져가지고 곱하기 한 거 맞죠? 뭐가 나누기가 됐나? 마이너스 가로를 안 쳐서 그런가 보네. 가로 앤드 가로 맞나? 6이니까 12가 빠지니까 아예 맞네요. 아, 제가 헷갈렸어요. 가로 안 쳐도 되죠? 곱하기니까 가로 안 쳐도 됩니다. 12가 빠지는 거니까 네, 맞네요. 맞나? 아닌데 6이니까 110이죠. 100이 아니라 자꾸 저거 100으로 생각을 해줘. 110에서 빠지는 거니까 맞죠. 예. 맞네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 그러니까 이제 모델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0.01을 더했지만 최종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것만큼 더 빼줘야 돼요. 예. 더 빼줘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해놓고 이제 얘는 뭐예요? 일단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이 상태에서 바로 3D 모형 가서 이제 코일 해가지고 프로파일 선택됐고 축 선택됐고 축 선택이 안 됐나? 축 선택 요게 자동으로 안 되는 게 코일 잠깐 취소했어요. 요게 지금 보이고 있어서 그래. 스케치가 Alt V 이거 다시 꺼주고 난 다음에 코일 요걸 해줘야 자동으로 선택되죠. 저게 보이는 상태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회전은 8회전이죠. 이제 8회전이고 높이는 D1이 아니라 이제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렇게 처리가 되죠. 이렇게 딱 꺾이게.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러면 아이씨 이게 매끄럽게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도법 가보세요. 제도법 가면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2D 도면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2D 도면 만들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잖아요. 저렇게 표현해도 된다. 왜냐면 저 부분을 가변성을 우리가 이제 손으로 그릴 때는 잡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나선 곡선을 아까 그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나선 연곡식 저번 영상에서 나왔던 그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가변 피치로 처리할 때는 그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이 되는데 저게 개별로 나눠서 사람이 개선하려고 그러면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처리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도면적인 표현에서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는 이제 요거 마지막 거 했듯이 똑같이 이제 그걸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S 해서 3D 스케치 시작하고 똑같이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코일 2에 있는 스케치를 Alt V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L 선 그리는데 요 선의 지름 요 끝에 안 되니까 투영부터 해야겠죠. 형상 투영해서 자, 요 끝 점하고 어차피 여기 있는 이 원하고 두 개 다 뽑아줄 거죠. 원하고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L 자, 선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뺐는데 길이 같은 경우는 6.01 다시 입력해도 되지만 6.01 입력되어 있는 치수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D0 D0잖아요. D0 5라고 했네. D0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 해도 돼요. 네. 제가 그러니까 D0 나온 거는 우리가 이제 봐서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름을 네, 저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 다시 중심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Alt V 자, 그 다음에 코일 자, 그리고 회전 높이 여기서는 회전이 1.5 그렇죠? 그 다음에 거리는 얘를 그대로 선택하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다 D0 입력해도 돼요. D0 자, 그리고 확인 해주면 이렇게 되죠.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는 그럼 이런 형태로 가변 스프링을 만들고 싶다.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스프링 가변 부품 테스트 요거는 제가 처음으로 돌릴게요. 처음으로 돌려서 여기서 정면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보면은 딱 어떻게 돼 있냐? 예, 맞댐 끝으로 돼 있어요. 맞댐 끝. 여러분들 이제 아마 매뉴팩처링 2급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제일 처음 해봤던 이 형태로 돼서 끝에 조립할 수 있는 평평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자르죠. 여기를 잘라요. 여기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요만큼을 잘라내요. 그래서 평평한 부분을 만들어요. 그러고 이제 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붙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변 스프링을 해버리면 여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보여드리면 앞에서 모델링 했던 것 중에 가변 스프링 잡았던 게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 길이 원래대로 돌릴게요. 컨트롤 Z. 부품 6으로 가버리네. 컨트롤 Y. 컨트롤 Z는 못 돌리겠네요. 여기서 보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할게요. 여기 아까 그 자리 이제 우리가 매니팩처링 2급에서 자리 만든다는 게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끝에 있는 면이 원점에 있는 면이니까 YZ 평면이거든요. YZ 평면. 네, 요게 이제 요 끝에 있는 면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평평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면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스케치 작성 해준 다음에 뭘 하냐면 형상 투영해서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해줘요. 그래서 딱 그 면에 닿아 있는 그 모서리들을 따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돌출 2를 해가지고 잘라내기로 관통으로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요. 요만큼을 잘라내요. 이렇게. 그리고 요 반대편도 똑같이 자리를 내주거든요. 그 자리 내주는 거는 작업 피처에서 평면 선택하고
여기 선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요 점 하고 요 선을 선택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봤던 이제 법선 저 축을 법선으로 하는 저 축에 완전히 직각을 이루고 있는 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이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해서 똑같이 어떻게 해주냐면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해가지고 닿아 있는 모서리들을 다 이렇게 스케치를 따고 여기서 돌출 2 해가지고 똑같이 절단으로 놓고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 관통으로 해서 요만큼을 잘라내요. 원래 이걸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이거 하는 건 정말 싫어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선꼬리 끝을 할 때 여기다 이렇게 면치를 안 해요. 잘. 애당초 저거는 간단하게만 물론 이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저기다 이제 뭐 그라인더에 갈아가지고 저기 평평한 면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실무에서 원래는 접선거리 끝은 뭐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길게 뽑아놓은 스프링에서 중간을 툭툭 니퍼로 잘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치 안 해요. 이런 자리 내기 안 한다고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자리 낸다고 해서 얼마나 의미를 갖는다고 얘가.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저기 자리 낸다고. 이것도 이 코일의 요 각, 경사각. 이거에 따라서 면치 양이 천차만별이에요. 의미가 없다고, 아무런 의미가. 그러니까 저 매니팩처링 1급에 나오는 그 가변 스프링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걸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자, 가시성 끌게요, 요 평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 중심에서 요 끝까지 거리를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잡아서 늘립니다. 110 정도까지 늘릴게요. 원래 길이가 110이었으니까. 좀 짧다. 그냥 105까지 늘릴게요. 그리고 업데이트 할게요. 그러면 멀어졌죠. 네, 여러분들 티 더 안 나면 더 할게요. 더 이렇게 해서 110까지 111이네. 딱 이 정도 와서 업데이트.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줄여볼게요. 줄여서 요 끝단까지 따올게요. 저 위치 잘 기억하세요. 끝단 위치.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인데 업데이트 딱 하잖아요. 거의 여기 붙었죠. 붙은 게 아니라 넘어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근데 이제 가변 스프링의 지금 모델링의 개념을 따지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물에서 저 면치된 부분이 저렇게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바뀌면 말이 안 되지. 실물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면치된 양은 항상 유지가 돼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가변 스프링이라는 게 애시 당초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설계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으면 이 짓거리를 하는 것도 그냥 그래 설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설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인벤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설계예요. 설계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곳에 이런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저런 뻘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자격시험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 왜? 미쳤어? 정신 나갔어? 저는 항상 하는 얘기, 물론 매니팩처링 1급이 나는 미치도록 합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앞전에 제가 매니팩처링에 대해 설계를 했을 때 그렇지만 매니팩처링은 2급이 가치가 있고 1급은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굳이 1급을 따실 분들이라면 가변 스프링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저 가변 스프링 문제가 나오면 그 시험은 보지 말아라. 말하고 싶어요. 근데 물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가변 스프링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이제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정신 차린 걸로. 최초의 그 가변 스프링 시험 개발한 사람이 가변 스프링을 넣은 게 그게 그 사람이 최초 개발자가 미친 사람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마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최초 개발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자분은 이제 그만두셨겠죠, 일. 근데 처음에 이 매니팩처링 자격시험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 자체가 쥐뿔도, 그러니까 인벤터가 뭔지, 인벤터에서 뭐가 중요한 건지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자격시험을. 개념 없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팩처링 2급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시험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결론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변 스프링을 할 때는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요번에 새로 모델링한 요 맞댐 끝 형태의 얘는 일단 여기를 자르면 요 끝에 있는 요 자리는 맞댄 거잖아요. 맞댄 거니까 저기는 가변이 안 돼요. 얘는 가변이 안 돼야 되고 얘도 가변이 안 돼야 되고 가운데 유효 감김수만 가변이 돼야 돼요. 그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근데 그건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여기가 안 바뀌어요. 그쵸? 여기 자리 면취한 게 이렇게 면취를 해준 게 이제 저건 이제 이 형태로 만든 거죠. 무연삭과 연삭이 있는데 연삭 형태로 만든 거예요. 여기 잘라서. 그쵸? 연삭 형태로 만든 건데 얘는 이 연상태 분물의 이제 형태가 넓이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까보다 상태가 더 좋네라고 하는데 이제 얘는 이제 가변 스프링 만들기가 더 복잡하다라는 거죠. 네, 더 복잡하다. 왜 더 복잡하냐? 이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가변 스프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형태, 맞댐 끝 형태를. 그러면 자 이건 다 지웁니다. 자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맞댐 끝 형태 가변 스프링. 자 S. 자 3D 스케치 시작 눌러서 자 이면 선택하고 자 여기서 선 해서 자, 여기서 이만큼 자, 여기는 6.01 간다 그랬죠. 네. 여유 줘서 자, 선택하고 중심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C 이렇게 하고 4 선경이 4고 그 다음에 I 눌러서 여기랑 여기 I 눌러서 여기랑 자꾸 바뀌니 이렇게 바뀌네. I인데 분명히 지금 제대로 들어왔죠. 얘부터 선택할게요. 여기랑 이렇게 수직구석 조건 주고 D 요거 해서 26 지름 26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3D 모형 얘는 안 바뀌는 애니까 우리가 가변 피처로 정해줄 필요 없죠. 여기는 안 바뀌는 거예요. 가변 피처가 이 피처는 바뀔 필요 없어. 코일 눌러가지고 자, 여기서 이렇게 되고 회전은 1.5고 높이는 얘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높이는 얘랑 동일해. 선택해주고 여기서 확인.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코일 미리 스케치 보이게 할게요. Alt V 해주고 자 여기서 S 3D 스케치 시작. 자 평면은 XY 평면. 자, 요 끝점 따줘야 되니까 여기서 절단 형상 투영 해서 요 점 하고 여기 있는 요 원 이렇게 투영을 해주고 자 여기서 선 L 해가지고 끝점에서 수평하게 나옵니다. 수평하게 나오는데 자 D 요거의 길이는 110 마이너스 자, 2 곱하기 자, 요 길이죠. 요 길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빼주면 돼요. 확인. 자 그러면 이제 97.98 이렇게 제대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무슨 선? 중심선 하고 그 다음에 이 치수값이 그대로 이대로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가변을 해야 되니까 가변을 하려면 자 여기서 구성이 아니라 여기 연계치수로 해서 가로로 바꿔줘야죠. 그래야지 이제 얘가 내가 마우스로 잡아서 움직이면 바뀌는 가변치수로 바뀝니다. 컨트롤 Z로 원래대로 돌렸고요. 자, 일단 이 상태로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조립할 때 붙여주는 애인데 우리가 원래 이 끝단이 밀착되는 거잖아요. 끝단이 밀착되는 거니까 붙여주는 애를 이 끝단에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단에 놓을 수 없습니다. 저 끝단에 놓으려면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가 딱 요 끝단이 아니잖아요. 끝에 자리가 있잖아. 자리만큼 더 나가야 되니까 여기가 딱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추가적으로 보조적인 선을 L
이렇게 그려서 얘랑 얘는 구성선으로 바꾸고 얘의 길이를 요 길이로 맞춰줘야 돼요. 이거. 아니 잘못 났네. 놓고 나서 했어야 되는 잠깐만요. D 해가지고 이제 얘의 길이를 내려놓고 요 값을 선택해서 이 길이랑 맞춰줘야 돼요. 그 위치에 이걸 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조립할 때 얘를 붙일 수 있는데 얘는 좀 다른 방식으로 했어요. 얘는 그 선을 안 그렸거든요. 왜냐면 전 선을 더 그리는 게 싫어가지고 요 선을 가지고 조립을 할 때 이 끝단을 가지고 조립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선을 가지고 조립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면에서 그 D0 값만큼 떨어진 거리 값을 입력해서 조립했어요. 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그 떨어진 거리를 미리 계산을 해서 선을 만들어서 이 선과 붙여주든가 둘 중에 하나 해줘야 됩니다. 혹시 이 방식으로 내가 가변 피처를 가변 스프링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 조금 좀 자리가 있으면은 가변 스프링 만드는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하고 뭘 해줘야 돼요? 얘를 오른쪽 클릭하고 얘를 가변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요걸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가시성 안 보이게 Alt V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고 회전은 8회전 그리고 거리 값은 높이 값은 이 값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대편 끝단은 다시 코일 5에 요게 가시성 보이게 이렇게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미리 요거 이제 선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예, 요거 있으니까 여기서 스케치를 할 때 2D 스케치 XY 평면 해주고 투영을 할 때 어떻게 투영을 해주면 되냐면 미리 그려놓은 요 선이 있으니까 항상 투영해서 이 선하고 얘를 투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투영한 선은 선택해서 중심선 그리고 구성선은 꺼줘도 돼요. 중심선으로 바꿔줘. 얘는 쓸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케치 여기 5번은 다시 선택해서 Alt V 가시성 꺼주고 이 상태로 바로 뭘 해줘요? 코일. 그 다음에 여기 바퀴수만 1.5바퀴. 그 다음에 높이는 D0. D0니까. D0가 아니었나? 지워가지고 저게 D0가 아니었나요? 그러면 여기서 가시성이 보여야겠네. 스케치 4번에 가시성. 이거. 자, 다 스케치 4번에 가시성.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다시 코일. 자, 선택했고 여기서 1.5 프로파일 선택 안 된, 두 개니까 선택이 안 됐네요. 프로파일 선택하고 축도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스케치가 두 개 보이면 저게 선택이 안 돼요. 1.5의 요 거리 값은 얘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D29였네요. D29. D29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주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요 스케치는 다시 안 보이게 해줘야겠죠. 가시성 꺼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하게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끝에 자리까지 내주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YZ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 누르고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이 가면 되거든요. 기존 방식하고 형상 투영해서 절단 모서리 투영으로 바꿔주고 여기서 돌출 2 해서 절단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관통 해가지고 튀어나간 부분 다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 평면 만들 때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코일 6의 스케치를 가시성을 보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평면
요 선의 끝점 선택하고 요 선을 선택해서 저 선의 직각인 평면 만들어주고, 자, 이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절단모서리 투영하고 돌출 2 해서 절단인데 프로파일이 스케치가 지금 얘가 선택돼 있어서 살아 있어서 그러네요. 요 스케치를 끌게요. 스케치 가시성 Alt V 끄고 그 다음에 돌출 2. 이 상태에서 절단 방향 반대로 바꿔주고 관통으로 해주고 튀어나온 거 잘라서 확인. 그리고 이제 이거 가시성은 꺼주죠. 그럼 형상이 바뀌는 건 요 중간에 있는, 지금 요 중간에 있는 저 유효 지름 부분만 가변이 되니까 이 부분은 가변이 안 돼요. 가변이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의 넓이가 달라지는 일은 발생 안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가변 피처를 굳이 만들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코일 기능으로 요 자리가 있는 형태를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된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용납이 된다. 왜? 제도법에서도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냥 딱 각지게 표현해도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문제냐. 어찌됐든 이제 작업이 좀 더 용이하고 편한 쪽으로 작업해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저라면 이 코일을 활용한 방식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변 피처는 저는 안 만들 것 같아요. 실무에서 가변 피처라는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는 실무에서 인벤터를 안 쓰고 솔리드웍스를 썼지만, 솔리드웍스에서도 가변 피처를 굳이 실무에서 만들려고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도면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행위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요거네요. 이거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하는데, 여기 지금 직경으로 나와 있는데, 직경으로 나오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만드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 보는 게 좋고, 일단 봅시다. 성경이 사고 이거 내가 분명히 고친 것 같은데 이거 안 고쳐져 있네요. 요건 다시 고쳐서 다시 올려야겠네. 요 유효광김수하고 총광김수하고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있어요 지금. 저게 왜 바뀌어 있지? 왜 바뀌어있는지는 지금 감이 안 오니까 이렇게 되고, 일단은 저거를 만들려면 컨트롤 N 스탠다드 IPT 작성. 조금 이제 방향성을 좀 따져주는 게 좋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렇게 들어가는 거는 테이퍼 각도로밖에 못 줘요. 이전에 이제 수입하고는 약간 다를 거예요. 수입에서는 이쪽 지름을 줬을 거예요. 근데 지름을 주기는 어렵고 테이퍼 각도로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요 각도는 계산해 놔야 될 겁니다. 각도를 좀 계산해 놔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를 한번 해보면 S 여기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을 하나 이쪽 방향으로 그릴 거예요. 요 길이가 문제인데, 이 길이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하기는 간단해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피치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피치가 다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유효감김수, 이거 제가 바뀌었다 그랬죠. 얘가 11이 요 총감김수가 가야 되는데, 총감김수로 이걸 나누시면 돼요, 자유장을. 이거는 이전에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0을 11로 나눈 거니까, 피치는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얘는 그러니까 요 직선부, 스트레이트 볼은 유효광김수에만 해당하니까 이 길이는 80이 됩니다. 8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뭐 중심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원형 단면이 보여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바퀴 반이니까 여기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요번에는 원을 컨트롤 쉬프트 C 여기서 이렇게 위쪽에다가, 항상 아래쪽에다 그랬는데 위쪽에다 그릴게요. D 요거 4죠. 4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직 I 여기서 여기 수직하게 수직 구속 조건 주고, D 치수 자 여기랑 해서 여기가 26이다 라고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여기서 이게 요 따라 쭉 감겨서 8바퀴를 가면 되는데, 중간에 이제 요 각도는 우리가 각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각도를 알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 L 해가지고, 손을 하나 그릴게요. 미리 따놓는 거예요. 네, 손을 하나 그려서, 여기서 D 해가지고, 요 끝점은 여기까지 해서 여기 지름이 10이다. 이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한 바퀴 반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수직거리가 15가 될 거예요. 피치가 한 바퀴 반은 1.5니까, 1.5 곱하기 10이니까, 15가 될 거다. 그러고 이제 얘는 필요 없는 선이니까, 구성선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걸 해놓은 이유는, D 해가지고, 요거 해서 요 각을 보려는 거예요. 자, 승인 눌러서 그냥 연계치수로 놓으시면 돼요. 28.07이다. 요 각이 필요해서 그래요. 요 각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변 피천 여기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일단 회전. 회전이 아니라 코일. 해가지고, 회전 및 높이니까 요게 이제 8회전 될 거죠? 유효 감김수니까 8회전 되고, 높이는 여기 80 그대로 갈 거고. 그쵸? 그래서 이제 8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꼭 확인. 눌러주시면 끝났고요. 이제 요 테이퍼부, 경사부, 돼지꼬리부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스케치, S, 자, 원점에서 XY 평면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기존의 이제 요 코일의 스케치를 볼게요. 자, 가시성. 하고, 여기서 형상 투영. 절단 모서리 투영이 아니라 형상 투영으로, 자, 2점 딸 거고요. 그 다음에 2점 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원. 돌려가지고, 요 원 딸 겁니다. 원 형상 투영해서, 자, 다시 정면대에서 볼게요. 투영 됐고, 그 다음에 L 해가지고 선을 그리는데, 여기서 이쪽 방에 수평하게 올 거고요. 그 다음에 I. 수직해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맞춰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선택해서 중심선으로 바꿔줄 거고요. 자, 이렇게 하고, 요 일단 스케치는 가시성 한번 꺼볼게요. Alt V. 이렇게 가시성 끄고, 요 상태에서, 이름을 봐두는 게 좋나? 자, 스케치 가시성 키고 Alt V. 잠깐 다시 키고요. 여기서 요 치수의 이름을 확인을 할까요? 이름을 확인해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치수에. 어디 보자. 요 공차 표시가 공차로 되어 있는데, 이름. 하면 이름이 표시됩니다. 아, 요게 D5네, 요 각도가. D5. 요거 미리 확인할게요. 요걸로 바꿔서 보시면 돼요. 이름만 표현되게. 다시 공차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꿔주고. 이름 확인했으니까 가시성 끌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요 스케치를 가지고 코일을 걸겠습니다. 3D 모형 가서 코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선 나가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죠. 여기까지가 이제 회전이 이제 1.5가 되고, 그쵸? 높이가, 이제 15가 되겠죠. 물론 치수 변수 값을 얘를 봐도 되는데, 얘까지 외우기 제가 귀찮아가지고 안 외웠고, 테이퍼 각도 값에다가, D5 했죠, 아까. D5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D5. 아이고, 5래. D5.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 벌어지는 식으로 갑니다. 그쵸? 그러면 앞에 뭘 붙여줘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 D5. 그럼 아까 그 각도가 그대로 입력되면서 얘가 돼지꼬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끝단이 어떻게 될까요? 10이 되는 거죠. 네, 요 끝에는 집이 10이 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지름으로 나와 있다면, 요 각도로 나와 있지 않고 지름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그러면 돼지꼬리 끝 됐죠. 반대쪽도 이제 똑같이 가겠죠. 네, 똑같이. 그러면 여기서 또 중간에 있는 요 첫 번째 요거 스케치를 가시성 키고, 자, L이 아니라 L보다 투영 먼저 해야겠죠.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S, 자, XY 평면 잡고, 자, 그 다음에 투영, 항상 투영해서 여기 끝점 잡고 여기 있는 원 잡고, 그쵸? 원 투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케치는 가시성 끌게요. 가시성 이제 꺼주고 여기서 L 해가지고 요거 빼주는데 요 거리는 이제 15, 1.5 바퀴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뭐 중심선 바꿔주면 되고, 이 상태에서 3D 모형 코일, 그렇죠? 이렇게 가고, 예, 1.5에 15 아까 그 값 그대로 입력돼 있죠? D 마이너스 요 그대로 가면 되겠죠? 예,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돼지꼬리 완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코일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코일 방식으로 스프링 만드시는 분들은 요것만 만드시거든요. 이 형태만. 이 형태만 만들어서 여기 말도 안 되게 여기서 면치하는 그 형태만 자꾸 그리시는데, 자꾸 얘기하지만 매니팩처링 2급에 나오는 그 방식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예.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저것도 말이 안 되고 총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그 짓을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도면을 그리는데 우리가 그 짓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솔직히 진짜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최초 개발자가 너무너무 도면적인 지식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개발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건 잘못된 거고, 뭐 이 코일 기능으로 그리든 수입 기능으로 그리든 지금 KS 규격에 표시된 스프링의 형태들 거의 대다수가 다 그려집니다. 예, 이렇게 단지 이제 그 요령, 그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뿐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연습해 보시면 되고, 저보다 이제 더 좋은 방법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아까 중간에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한다 그래도 이거를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기 저 유튜버가 저 잘못한 게 뭐가 없을까? 제 방식 저렇게 한다는데 저게 꼭 최선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가져보세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려면 소프트웨어의 어떤 교육 내용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판적으로 가야 소프트웨어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고, 그 본질이 파악돼야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게 됩니다. 그런 노력 없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쓰겠다라고 하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난 편하게 갈래. 그럼 편하게 안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교육이나 뭐 어떤 학습에서 난 편하게 갈래라는 얘기는 난 안 할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교육을 듣겠다, 뭔가를 하겠다, 뭔가 익히겠다, 배우겠다라고 하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것들은 감수해야 된다. 그게 이제 지론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코일을 통해서 이제 스프링을 만들 수 있다. 이 코일이라는 이렇게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다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